경마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 김영균 백도일입니다. 12월 29일 일요경마. 자, 토요경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일요경마는 서울경마가 휴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경마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경마 15경주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2019년 마지막 경마일인 만큼 반드시 멋진 선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에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도 좋은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 오늘의 승부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동일이 준비한 승부처 6경주 13경주입니다. 김영균은 8경주 10경주고요. 강팀장은 4경주 11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의 1000m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1번 바람의 꿈과 4번 드로우 시그니처 종반 2위권 팽팽합니다. 2번 최강타치와 4번 1번입니다. 첫 경주니까요. 무리하지 않아서 가볍게 출발하시는 거 당부드리겠고요. 경제 중심 세력과 내용까지 우리 백동일 견의 첫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네, 데뷔전을 치르고 서서히 전력을 다져가는 마필들이 다수인 가운데 의지면에서 앞서 있고 잠재력에서 앞서 있는 마필들은 좀 압축이 되는 구도예요. 어떻게 이제 중심을 잡고 압축을 해 나가시냐가 중요할 텐데 외곽에 있는 11번 퓨처킹 자체가 마방의 의지가 정말 강합니다. 데뷔전에서 빠른 레이스 만나서 해볼만하네. 그래서 이전째에서 의지를 보였는데 아쉽게 코차 3착을 해서 직전 그래서 거리를 늘렸던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를 맛봤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입상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했는데 성과도 좋았고요. 가지고 있었던 장구까지 싹 다 교체해버렸어요. 그만큼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어떻게든 입상을 시키겠다는 의지까지 표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은 퓨처킹은 그런 부분들까지 편성까지도 봤을 때도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대권에서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6번마 파인의 꿈이라는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대나 각비가 좀 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가 공백전에서 이제 10월달에 경주에서 1300에 도전을 했는데 끄는 것 때문에 또 경주를 좀 망쳤었거든요. 그래서 직전 거리 1000m를 내려왔는데 이번엔 또 착지 불량으로 또 경주를 좀 망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마방 자체에서도 굉장히 실망감이 컸지만 이번에는 유현명 기수 안장으로 어떻게든 입상시키겠다는 같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파인의 꿈도 함께 읽어주실 마필로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보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두 마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의 10번마 가보 투데이 데뷔전이었던 직전 경주 인기 순위 1위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된 경주력이 나와주지 않았고 또 그때 당시 체중도 좀 많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말이 좀 많이 무거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번에 이제 최상현 기수가 경주로 역방향으로 아주 길게 훈련을 해주면서 한결 직전 대비 가벼워진 그런 몸 놀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가보 투데이 역시 선전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 가운데 이제 1번마 제니스 파워라고 하는 마필. 요 말이 굉장히 이제 훈련 때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정동철 기수가 강구보 2바퀴씩 막 돌리면서 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일단 군살이 좀 많이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고 이제 서서히 근육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필 자체가 또 힘도 직전 경주보다는 많이 실려 있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1번마 제니스 파워 좀 한 타임 빠른 스타트를 끊으면서 꽃자리 전개 후에 입상까지 기대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경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1300m고요. 부산 2경주 일단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부족한 마필들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주 전개나 또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백동일요. 네, 이 경주 자체 1300거리인데다가 아직은 좀 어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잠재력에서 우위인지 또 전기에서 우위인지를 알고 붙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의 마필들이 외곽 쪽에 포진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주폭을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방에서는 데뷔 초부터도 이제 데뷔 전부터도 숨겨둔 걸음을 좀 발톱을 드러내면서
걸음에 대한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이 바로 4번마 파워트레인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에서도 좋은 주폭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여왔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마필 운영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발주를 받는데 이제 마필이 심하게 외측으로 기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코너까지 기수가 잡아주지 못했고 탄력은 남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입니다. 그래서 데뷔전에서 이제 마필을 잘 독려했었던 유현명 기수를 불러다가 이 마필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조언을 해왔던 모습인데 성과가 상당합니다. 의지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힘이전 싸움 파워트레인은 여기서 강조드리면서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최외곽에는 14번 해피 요정이 데뷔전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입상을 거뒀습니다. 시크릿 레거시라는 강한 스피드형 마필이 있었던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입상했다는 의미가 큰데 다만 외곽 14번으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렇게 강한 선행권의 마필이 포진되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잠재력 자체를 입증해주고 있는 외곽 14번 해피 요정도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주시죠. 네, 훈련 우수 마필은 안쪽에 6번만 남양 승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송교윤 기수가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에 이제 정도윤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3주 만에 빠르게 나오면서도 훈련 강도를 봐서는 뭐 이건 뭐 거의 승부 조교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해줬는데 훈련을 뭐 강하게 한 것도 있지만 마필의 걸음 자체가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그런 걸음이에요. 그런 만큼 6번마 남양 승리의 선전 기대가 되겠고요. 복병권의 마필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있는 말인데 11번 미녀검객도 분명히 좀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마필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 5등급 퀸업하고 병합을 했고 훈련 강도를 많이 높이면서 열심히 훈련을 한 만큼 역시 11번 미녀검객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승식에 한번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당마까지 짚어주셨네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물론 3세 마필도 몇 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성도가 좀 부족한 그런 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산 경마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이 부산 경마는 결승선 통과해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산 경마입니다. 그걸 꼭 체크하셔서 현장 상태 꼭 체크하시고요. 어느 한쪽으로 몰입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고 배팅 전략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며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300m 부산 3경주 하이라이트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일 의원이 준비한 경주 전개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 1호 경마 3경주 준비했습니다. 역시 토요 경마와 마찬가지로 6등급을 준비했고요. 오전장에 있는 경주 중에서 좀 옥석을 풀어드리면서 가볍게 시작을 해드리려고 해요. 14마리 풀게이트. 역시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전개도로 그리는 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꺾어낼 마필을 꺾어내고 전개를 그려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팬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역시도 꺾어내고 시원하게 전개도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심 자체는 잠재력 다수의 마필이 있지만 직전 실전배라고 완벽했던 마필을 필두로 후차권에서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경주이기도 하죠. 자, 꺾을 마필들 3번마 레이나 4번마 IM 챔피언, 5번마 그랜드 캡틴, 9번마 미스터 벨러, 10번마 제주의 별, 11번 골든 메인파리, 13번마 맥스 파워, 3번, 4번, 5번, 9번, 10번, 11번, 13번, 3, 4, 5, 9, 10, 11, 13 조금씩 변화는 보였어요. 훈련 때도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마필을 넘어설 만큼의 준비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까지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7개의 마필 다시 한번 꺾어냅니다. 자, 7마리 간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초반부 전기에선 이탈이 빠른 6번마 달기가 치고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1번 뷰티풀 코리아가 몰고 나오면서 선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올 거고 2번마 모노폴리도 이제는 선두권 가세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를 넘어서는 전개는 충분히 가능해요. 6번까지 넘어서기는 힘들어도 이 전개가 가능해질 거고 7번 골든레인도 이 앞을 아예 넘어서는 6을 넘어서는 아니면 6 바로 옆을 붙는 6번, 7번, 2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이 자리를 잡아줄 거고요. 선입권 외서에 있는 12번 버니스타는 그래 니들 한번 가봐
따라가 줄게 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씹고 넘어가는 선행이나 이런 레이스가 형성이 되겠죠. 선두권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고 8번 스마일 유너는 약간 밀려있는 선입, 그리고 외곽 기습, 14번 아델 클래식까지 당일 상태 파악은 필요합니다. 좀 뭉쳐요. 선두권이 뭉쳐있지만 결국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마필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6번이 나가고 12번, 14번 뭉쳐있는 선입 속에서 이 레이스를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 있는 12번마 버닝스타라는 전력이죠. 주행 심사부터 마방에, 그리고 데뷔 이전부터 마방의 기대치는 있었던 전력이에요. 데뷔 전 빠른 페이스에서 고전을 냈지만 절치부심, 직전 경주 늘어나는 거리 맞이해서 실전 면을 완벽하게 보여줬죠. 전개 자체는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발주 받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고 자리 잡는 과정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선두권에 끌려가는 그림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줬고 직선 구간에선 탄력을 보여줬죠. 더 좋아졌습니다. 상대는 더 약해졌어요. 선행이 아니더라도 이 레이스 자체에서는 직선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승위한 준비 보여준 12번 버닝스타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도전권에서는 8번마 스마일리너가 이번 경주 변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해준 모습이에요. 4전 만에 입상을 5전 만이죠. 5전 만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힘이 굉장히 여유가 좋아요. 직전 경주도 관심을 받았지만 졸전이었었죠. 하지만 졸전의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주춤거렸어요. 주춤거리는 과정에서 게이트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렸죠. 그 과정에서는 스피드가 느린 스마일 위너로선 따라갈 수 없었던 레이스지만 정상 발주를 위해 준비를 했던 이번 경주에선 8번마 스마일 위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하고요. 안쪽 2번마 모노폴리라는 마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형도 좋아요. 힘도 차 있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뛰어줄 전력인데 역시 직전 경주는 운영이 좀 아쉬웠죠.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노폴리란 마필은 전체적으로 발주 이후 계속 그 기대는 것을 제대로 잡아내질 못했어요. 코너에서는 당시 9번 마필과 계속 서너 번씩 부딪히면서 그 중속을 이어가질 못했고 직선 구간에서도 약간씩 기대는 그 모습 때문에 한 발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죠. 그 기대했던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번엔 자극판을 씌우고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마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힘은 좀 더 차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 2번 모노폴리 잊지 마시고 7번 골든레인도 휴양이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좋습니다. 스피드감이 좋아서 직전도 기대를 걸었었던 마필이지만 역시 이마필도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좀 기대면서 늦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무리한 운영이 돼버렸고 직선에서 한 발의 발휘가 안 됐죠. 8번, 2번, 7번 모두 잠재력이 있습니다. 직전의 부진의 원인도 분명해요. 이번 경주에서 후차권에서 마필들 기대를 갈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여기선 실전 변화가 우수했던 12번 버닝스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12 놓고 8, 2, 7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드릴 겁니다. 이변권이 될 수 있는 1번마 뷰티풀 코리아는 힘이 차가는 과정에 있는 마필이고 6번마 달기 같은 경우는 이탈이 빠릅니다. 더군다나 직전 경주 코너에서 상대 마필에게 방해를 받고 심하게 외측으로 밀렸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4번 아델 클래식은 힘은 좀 아쉽긴 하나 기습 능력이 뛰어나서 당일 상태만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당일 상태만 좀 더 좋아진 모습을 유지해 준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변 가능성 열어두어야겠죠. 1번, 6번, 14번의 이변 가능성 열어두시고 무엇보다 이번 3경주 자체는 실전 변화가 빠른 우승을 향해 준비를 해온 12번 버닝스타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였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부산 3경주 우리 백동일 위원이 또 이 경주를 철저히 내용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경주 전개도까지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현장 상태까지 잘 체크하셔서 멋진 적중 일궈내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부산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600m 부산 4경주는 강 팀장이 준비한 특급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딱 만드셔야 돼요. 그래 이제 후반부 여기서 이긴 자금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풀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4경주는 분명히 적중 확률을 좀 높이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반드시 적중을 일궈내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 고객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멋진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4경주를 준비했으니까 조금 일찍 나오셔서 부산 4경주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자고요. 강팀장과 함께 멋진 배당 승부 기대하시면서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000m 부산 5경주입니다.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또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 스피드형 마필 위주로 갈 것이냐 전개 위주로 갈 것이냐 분명히
결정을 하시고 접근하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백동일련은 스피드 쪽인지 아니면 경주 전개 쪽인지 한번 살펴보죠. 백동일련. 네, 저는 아무래도 전개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등급인데 사실상 여기는 이제 발빠른 마필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뭐 최강자급의 선행권은 아니고 기본적인 선두 선임력을 갖춘 전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은 좀 기복을 보여주고 아직은 실전에서 이제 이 등급을 확실하게 벗어날 만큼의 변화가 없었던 전력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게 눈에 띄고 있는 8번 난산여제라는 마필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사실상 직전의 경주가 2착승급으로 5등급에 도전하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코스가 좋았다 할지라도 기존의 모습 때 한 번쯤의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좀 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이 아닌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마지막 근성을 발휘하면서 연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 자체는 사실 직전의 편성보다는 난산여자에겐 그렇게 어려운 편성은 아니에요. 상대들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없고 마방 자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편성 잘 맞나 8번 난산여자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이 마필은 반드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 2번마 별빛 오름이란 마필 자체가 있는데요. 좀 다리가 안 좋았어요. 마방에서 파잉 때문에 좀 고생이 심해서 좀 휴양을 다녀왔었고 다녀오고 나서는 계속 좀 타이밍을 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본적인 주퍽은 이제 많이 살아났고 스피드도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 해볼 만한 이번 별빛오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번 경주에선 이만필의 복병같이 반드시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오경주는 단거리니까 스피드 위주로 강하게 훈련한 마필들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마필 위주로 부산 오경주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강한 의지 또 스피드 위주로 강하게 훈련을 한 마필 중에는 이제 4번마 톱에이스라고 하는 마필. 여기 이제 이번에 정동철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직전 경주는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빠지면서 좀 아쉽게 3착이었죠. 그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았더라면 입상까지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좀 아쉬웠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그 뚝심 보강을 잘 하면서 아주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거기에 스피드까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4번마 톱 에이스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선전을 기대해도 좋을 그런 마필이고 외곽의 11번마 전설의 펀치도 역시 계속해서 강병합을 했는데 병합 상대가 뭐 하이 등급 망아지이긴 합니다만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스피드가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서승훈 기수가 연속 기승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역시 11번 전설의 펀치 훈련 시의 스피드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 뭐 선행 뭐 하다못해 선입을 타더라도 입상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훈련 우수 마필과 또 내용까지 잘 전달해 드렸으니까 부산 옥경주 잘 접근하셔서 멋진 적중 읽어내시고요. 다음 1300m 부산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이 준비한 특급 승부처.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6경주 백동일이 준비한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4마리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경주는요. 저도 이제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적중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다면 뭐 저배당 한 방이라도 분명히 돈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고배당 참 좋죠. 하지만 확실한 저배당 한 방도 분명히 돈이 됩니다. 1호 경마 15개 경주 중에서 초반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강 팀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고 당연히 저 역시도 이 경주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어설픈 마필 다 꺾어 드릴 거고 딱 3마리 정확한 압축, 정확한 한방, 자신 있는 승리, 확실한 승리로 인도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가 쉬운 경주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인기마도 많고 또 인기마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백동일 위원한테는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될 것 같아요. 뭐 2번 타임투게더, 뭐 3번 반지의 전설, 4번 퍼스트 스타, 5번 마스터킹. 도전마가 너무 많아요. 10번 해피코리아, 12번 비욘드, 14번 전설의 불꽃. 이 많은 마필을 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백동일 위원이 이런 거 싸그리 교통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점을 믿고 부산 6경주 내용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며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600m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600m. 참 이거 정말 어려운 경주거든요. 1600m. 뚝심형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어떤 마필이 과연 뚝심이 가장 우수할까요? 궁금하시죠? 그거 우리 백동일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1614마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과 정체성에 있는 마필들, 또 강급돼 있는 마필들 몇 두가 섞여져 있고요. 14마리지만 사실상 이 레이스는 어느 정도 중심은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9조의 신예 마필인 1번 에코 화이트라는 마필 자체가 너무 전기가 좀 편해졌거든요. 사실 직전의 경주가 승급전에다가 거리도 늘었고요, 당일 체중도 불었고요, 뭐 검증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시원하게 선행 가서 능력을 입증해줬죠. 근데 이번 레이스는 말도 더 좋아졌지만 너무 편해졌어요. 앞선을 공략하는데 압박이 없는 레이스를 만나버렸거든요. 크게 뒷발만 하지 않으면 이러면 에코화이트는 편성이 워낙 좋아서 이 편성에서는 연투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안장교체로 상당히 좀 변화를 모색해왔던 10번만 낙원대로가 눈에 띕니다. 이제 훈련 패턴의 변화가 오게 되면서 최근에 성장을 이어왔고 직전 승급전에서 기대 이상으로 이제 착순권에 안착을 했거든요. 더 좋아진 걸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준 데다가 서소원 기술의 안장교체는 분명히 이번 경주 좀 더 한 템포 빠른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는 10번 낙원대로 함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훈련함 우수마필 체크해보죠. 네, 훈련 우수마필은 이제 거리가 이제 16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훈련량을 많이 늘렸고요. 훈련 강도까지 높인 두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의 13번마 투투페어리. 지난번에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해주면서 우승에 성공을 한 마필, 이번에도 직전과 동일한 그런 똑같은 훈련 패턴으로 아주 강력한 또 훈련을 해줬고요. 거리 늘었지만 마필 자체가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 1600m도 무난하게 충분히 뭐 연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바로 옆에 14번 막 퀸업이라고 하는 마필, 역시 이 마필도 최근에 그 행보 본다면 굉장히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효식 기수가 연속 기승이면서 소속조 마필하고 역시 계속해서 강병합을 통해서 부족했던 스피드 보강을 잘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 뒷심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만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런 부족한 순발력을 강병합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나오는 14번마 퀸업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7경기는 경제 중심 세력도 잡아드렸고 내용도 전달해드렸고 훈련 우수마필로 붙여먹을 마필까지 배당마까지 연결해드렸으니까 조금 욕심을 좀 내셔서 잘 압축해서 멋진 도전 펼쳐보시기 바라며 다음 8경주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600m 부산 8경주. 자, 이번 경기는 김영균이 준비한 특급 승부처 내용 들어보시죠. 네, 이번 그 8경주의 편성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성 봐서는 도전 세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주 편성인데, 제가 이제 훈련할 때의 모습을 봐서는 요거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근데 또 인기권에서 밀려 있다. 그렇다면은 요 배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고요. 또 축마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에 붙여서 또 한구라가 되는 그런 경주고, 도전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말 조교로 걷어내고요. 될 수 있는 말만 압축해서 이번 8경주 확실한 승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8경주 아마도 이제 새벽 조교시 날라다닌 마필이 있는 거예요. 또 새벽 조교시 인기 많대 내용이 좀 덜덜한, 그리고 또 훈련 상태가 안 좋은 마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내용 있는 또 훈련 잘한 마필로 공략한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 자, 새벽 훈련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는 회원 여러분들 반드시 부산 8경주 김현균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며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000m 부산 9경주 갑자기 1600에서 이제 1000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될 사항이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스피드형 마필이 유리해요. 그러면 어떤 마필이 가장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잘했고 또 어느 마필이 가장 준비를 잘했을까요? 우리 먼저 백동일 위원이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1000m 이제 혼합 외산 마필들과 이제 국산 마필들이 좀 섞여 있는 혼합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큰 마필들은 별로 없어요. 성장을 이어나가는 마필들만 옥석을 잘 가려내시면 적중과 환수까지 좀 챙기실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는데, 기본 능력과 보여준 걸음과 의지 면에서는 7번 판타스틱 로드가 좀 앞서 있습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우승에 성공을 했고, 직전은 이제 도민일법에다 보니까
강한 이제 잠재력의 마필들과의 싸움에서 아쉽게 지긴 했지만 최외곽 12번인 것을 감안을 또 많이 띄워준 거거든요. 마방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토로했다라고 해요. 게이트가 좀 안쪽이었다면 해볼 만했을 텐데. 근데 일반 경주로 돌아왔고 직전에 아쉬움 털어내기 준비했던 마필인 만큼 이 편성에서 7번 판타스틱 로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만 로키스카이 역시도 함께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필과 함께 직접 도미일보에 출전해서 아쉽게 덜미를 잡혔지만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제 단거리 1000m만큼은 이 상대팀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가 가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판타스틱 로드 함께 1번 로키스카이 함께 추천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수마필 체크해보죠. 네, 훈련 우수마는 복병권 두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의 12번마 예스페어라고 하는 마필. 요거는 그 걸음이 굉장히 높았던, 도비가 좀 높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훈련할 때 보니까 그 높았던 다리가 좀 많이 내려간 그런 상태고, 역시 계속해서 뭐 VIP 킹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할 때 보니까 탄력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최근 뭐 성적이 좀 바닥권을 헤매고는 있습니다만은 유현명 기수까지 올려놓을 정도로 이런 그 좋아진 상태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내보자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12번 예스페어 요 반드시 현장 상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두의 마필은 이제 5번마 썬더 엘리라고 하는 마필, 휴양 후에 출전인데 휴양전보다 확실하게 걸음에 힘도 더 실려 있고 스피드도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썬더 엘리의 또 배당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이는 스피드형 마필 위주로 풀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단거리니까 그런 마필들이 유리해요. 그거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으니까 책에 꼭 체크해 놓으셔서 현장 상태까지 체크하신 후에 최종 결정 내보시기 바라며 부산 10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000m 부산 10경주는 이제 본격적인 메인 승부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첫 스타트 메인 승부의 시발점 바로 김영진 전문가가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이번 10경주가 이제 또 최단거리 1000m입니다. 1000m 거리는 뭐 눈 깜짝할 새에 끝나죠. 스타트 끊으면 바로 1분대에 끝나는 그런 거리인데, 자, 이번 경주에 데뷔한 훈련할 때 정말로 눈에 확 띄었던 훈련 우수마필이 있습니다. 그 훈련 우수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역시 이번 경주는 뭐 도전 세력이 여러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마필들만 압축을 해서 구목수 최소 구목수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대 메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10경주 후반부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 반드시 적중해서 후반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10경주 멋진 적중 기대하시고요. 이어지는 경주 1300m로 펼쳐진 11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강 팀장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 우리 또 김영균 전문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여퍼 마리로 한번 제대로 때려먹을 그럴 경주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뭐 999 배당이나 폭탄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내용으로 적중 확률도 높고 아주 짭짤한 중배당, 딱 때려먹기 좋은 배당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11경주 강 팀장은 11경주니까 뭐 또 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냐면 여기에는 무조건 결승선 10m 앞에 이미 와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그 마필 놓고 쌍으로 딱 때리고 받치고 두 방, 제 생각에는 맥시멈 3방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 11경주는 터지는 경주 아닙니다. 이건 그냥 때려먹는 경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11경주 메인 승부, 멋진 승부 펼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1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부산 12경주입니다.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야, 이거 3등급 빡빡한데요. 편성이 만만치 않아요. 경주의 중심 세력. 일단은 8번 로열 솔저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부담 주행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변수일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백동일 의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12경주 자체는 8번 로열 솔저하고 10번 반지의 요정이
최저배당 대길입니다. 근데 로얄솔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반지의 요정은 직전 2주 만에 출전을 해서 입상에 성공했지만 역시 또 부중이 올라갔단 말이죠. 전개 습성도 겹쳐요. 두마필이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틈새를 노릴 전력으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꾸준한 주폭을 자랑하는 7번 탄젠트라는 마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필이 마방 기대치는 굉장히 컸던 전력인데 아쉽게도 평골절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이거든요. 휴양 다녀와서 공백전은 철저하게 한번 참고 그 이후부터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57회 부중까지도 좀 이겨내면서 자신만의 그 탄력감을 인정해줬고 이 마필 2착 승급이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단거리 능력이 워낙 좋아요. 50일이면 이 레이스에서 밀리지도 않고요. 탄력감도 좋고 마방 자신감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전 7번 탄젠트라는 마필 우선 강조드리겠고 8번만 로얄솔저라고 어쨌든 후차권에서는 전 일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이제 스마일 팩터란 마필이 정말 강선행이거든요. 근데 그 마필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로얄솔저가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을 갔다는 건 의미가 커요. 부중은 높아졌지만 기본 능력에서 8번 로얄솔저 함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월 8일 4경주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마코리아 책자를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자 12월 8일 4경주 복귀평을 보시면요. 승급전이고 출발 총알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얼마나 스타트 능력이 빠르면 총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백동일 위원의 분석력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이 복귀를요. 누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런 걸 이 복귀라는 경마코리아는 쓰거든요. 그런데 백동일 위원이 스타트 능력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출발 총알. 그만큼 스타트 능력이 뭐 발군이니까요. 아무튼 8번 로얄솔저는 뭐 일단은 뭐 깨지든 잡히든 앞장 까는 데는 무리가 없다. 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훈련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훈련우수 마는 5번마 제도약의 반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마필은 조금 마필 자체가 좀 근성이 좀 부족하죠. 좀 싱거운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정도윤 기수가 입상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한 그 의지를 갖고 훈련 아주 열심히 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좋은 종반 탄력을 보여줬는데 그 뛰어난 종반 탄력을 열심히 잘 보강을 하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역시 뭐 레이스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봐서는 5번마 제도약의 반석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최외곽의 13번마 영천스타 훈련 때 걸으면 그렇게 눈에 띄는 걸음은 아닙니다만은 1200m를 또 유난히 또 잘 뛰는 마필이에요. 1400은 굉장히 어렵게 성적을 거의 뭐 바닥권을 헤맨 그런 마필입니다만 거리를 바로 줄였던 직전 경주에서 입상을 이끌어낼 정도로 거리에 대한 강점이 있고요. 조금 그 훈련 때도 기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13번 영천스타까지도 현장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셨네요. 네, 인기마가 조금 몰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처리용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 세세히 짚어드렸으니까요. 배팅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400m 앞선 13경주 2019년 우리 백동일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의미가 깊죠. 백동일 위원이 리빙TV 최우수 예상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경마코리아로 와서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팀장인 저로서는 참 좋은 보물을 또 얻었고 또 그에 걸맞게 열심히 또 활약을 해주셨고 많은 적중을 일궈냈기 때문에 부산 10경주 무엇보다 메인 승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세히 설명 들어보시고요. 부산 13경주 백동일 위원도 이번 경주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이름을 걸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경주 조금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우리 백동일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부담감 크네요. 이거 너무 표현을 잘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결론 뭐 있겠습니까? 무조건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13경주 편성을 보고 나서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기본 능력 우위 마필은 드러나는데 조금씩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주의 포인트 자체는 이제 정보 총 안테나를 총동원해서 이 마필이 어떤지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붙는 경주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리가 쉽게 됐던 경주여서 저는 오늘 13경주를 준비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의 옥석도 중요하지만 배당권 마필도 노릴 이유가 있는 경주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경주만큼은 저희도 욕심이 많이 났던 경주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반드시 승리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산 13경주 아마도 메인 승부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13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1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2등급 경주입니다. 1800m고요. 무엇보다 상승세의 마필들 또 인기 마필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 가운데 어떤 마필을 경주에 축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경마는 이제 축을 세우면 50점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데 백동일 의원이 경기의 중심 세력을 세워드릴 예정이 있고요. 거기에 관심마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경주 1800m로 치러지고 있고 기본 회복세의 마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마방의 기대치만큼의 충족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을 더 겨냥해서 준비해가고 있는 마필이 또 조건도 좋아졌어요. 이제 그 마필을 필드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후차권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하신데 무엇보다 4번 미스터 어플릿이란 마필은 무너질 때까지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30조 자체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커요. 내년 큰 대회를 준비하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요. 연습 주행을 통해서 마필 상태 점검했는데 전혀 이상 없었고 여전히 마방의 의지까지도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스터 플릿 여기까지는 전 인정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3번 월드파워라는 마필이 19조의 마필 로서 성장을 다시 한번 구가하고 있는데 데뷔 초 이 마필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을 해나갈 만큼 기대를 걸 만큼 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휴양을 다녀오면서 스피드까지 좋아지면서 직전 1800m 첫 도전에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기존 대비 빠릿해진 그 스피드감은 승급전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정준 기수와의 좋은 호흡 이번 경주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마필로 3번 월드파워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호수 마필 체크해보죠. 네, 훈련 호수 마필은 역시 인기권에 좀 밀려있는 복병마 두 마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의 12번마 스마트 프린스 최근 연속 입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가 않아요. 4번마 미스터 어플릿이 강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같이 뛰어서 머리 차이로 지면서 이착을 했던 12번 스마트 프린스는 오히려 인기권에 좀 밀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훈련만큼은 김태경 기수가 이번에도 또 해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루에 뭐 강구부 2바퀴씩 잡아 돌렸고 또 길게 돌려주면서 역시 중반 뚝심보강을 잘했기 때문에 12번 스마트 프린스의 연속 입상 가능성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바로 옆에 13번만 록초이스 요 마필은 지난번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완전히 이제 뭐 졸전을 펼쳤죠. 워낙에 상대가 강했고 뭐 옆에서 기대를 할 정도의 전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김철옥 이수로 교체가 됐고요.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상태라든지 발놀림이 좋아졌기 때문에 13번만 록초이스 요 마필은 바로 뭐 복승식이나 쌍승식을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승식의 활용을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복승. 네. 이건 뭐 배당도 나오겠는데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힘이 좋은 마필이니까 13번 록초이스 현장 상태만 좀 잘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13번 록초이스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2019년 마지막 경주입니다. 1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 마지막 경마 해설 방송을 하네요. 참 정말 1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아무튼 한 해 동안 많은 응원과 또 성원을 해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 경마코리아 예상지 많이 애독해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5경주 가장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동열이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백동열에게 자세히 설명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구영신 기원경주라고 뭐 명칭도 돼 있지만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의 사랑 정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성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높아요. 1등급 강자가 이제 3마리 4마리 포진돼 있는데 조건에서 좀 밀리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변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의지를 보였고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이 마필을 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4번 닥터 썬더라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1조 자체에선 정말 기대감이 컸던 전력이에요. 데뷔 초 늦발을 하고도 그 빠른 페이스를 역습을 가져가서 취입을 띄웠던 마필이 발주 보완이 되면서 정말 능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딱 1200 이상 거리만 가면 이상하게 마필 자체가 호흡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길게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직전에 대상 경주도 마방에서 기대치가 컸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200 거리로 내려왔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강자들의 마필들이 부중과 전개에 밀려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는 준비의 마필에서 한번 닥터 썬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는 외곽의 12번의 에이스 코리아가 최근에 회복이 분명히 좋아졌어요. 외국 원정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직전 국제신문배 13번 게이트에서 힘든 전개를 펼치고도 많은 기존의 예전의 탄력을 찾아가는 모습이라서 단순히 부중이 높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본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12번 에이스 코리아도 함께 추천드릴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훈련 우수 마필 설명하기 전에 또 마지막 인사도 하고 내년 또 포부도 한번 밝히셔야죠. 네, 뭐 항상 그 저희 경마 코리아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이제 경마 코리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경마 코리아 구독하시는 우리 고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2020년 무엇보다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인데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그 경마 코리아 우리 대표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전문가가 이제 여기서는 전문가인데요. 회사에서는 이제 상무이사님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새벽 조교장을 정말로 열심히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겠죠. 네, 그래야죠. 예. 아무튼 새벽 쪽에 진수를 보여줄 그런 항상 각오로 갖고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기대가 크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5경주 훈련 우수 마필 어떤 마필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릴 마필은 1번마 모닝대로입니다. 출시대 기수가 연속 지금 입상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에 데뷔한 훈련 때도 아주 그 강력한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다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승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또 다리 컨디션이 돌아왔고 거기에 강한 훈련을 반복해줬기 때문에 1번마 모닝대로 게이트 2점 또 전개 2점으로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두 마리가 나왔는데 12번 에이스 코리아는 우리 백동일 위원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또 한 두의 마필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 경주거리 1200에서는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에이스 코리아하고 같이 병합을 했는데 뭐 스피드 여전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서수훈 기수 등짝이라면 10번마 킹 오브 글로리도 충분히 1200거리에서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5경주가 펼쳐지는 지난주 1호 서울경마와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좀 여유롭게 풀어가자는 거지요. 15개 경주 물론 저희들 모두 퍼펙트 적중을 목표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경마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경주에서는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경주는 쉬어가시면 돼요. 소액으로 가볍게 배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배팅의 강중약을 분명히 지켜서 배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을 꼭 강조드리면서 저희 역시 현장에서 ALS 또 문자 방송을 전달해 드릴 때 좀 더 강중약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우리 고객님에게 멋진 마번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 경마코리아 예상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1호 경마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